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다른 나라의 체육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다른 나라의 체육사를 서양사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 서양사 배워봤죠? 그래서 선생님 서양 체육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큰 시대별로 나눠서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교과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체육사는 고대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시대가 중세, 그 다음 근세, 다음 근대 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와 근세 시대와 근대라는 시대, 서양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 잘 모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한국 체육사와 접목해서 한번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빠르고 외우기 쉬울 겁니다. 외워라는 뜻은 아니고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고대 시대는 신라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세 시대는 고려 시대, 근세 시대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까지, 광복 전까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대는 지금 우리 체육사와 비슷한 근대로, 그냥 현대 근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 때 우리 삼국 시대가 있었죠. 고대 시대에는 삼국이 있지만 삼국보다는 더 큰 시대로 해서 스파르타와, 더 큰 나라로 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시대를 볼 겁니다. 글자가 오늘 많이 안 좋죠. 아테네 시대를 볼 겁니다. 이 스파르타는 잘 알죠, 여러분들. 300에 나오는 우리 군사들을 보면 몸이 아주 좋고 싸움을 잘하죠. 실제로도 스파르타에서는 체육을 최우선시해서 아주 강인한 육체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허약한 애기, 뭐 몸무게가 조금 작거나 기형이 있는 애기거나 하면은 애기를 그냥 강에 던져서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버려졌습니다. 약한 애기들은. 그만큼 강한 육체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나라죠, 스파르타는. 아테네는 신라시대의 화랑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인교육을 합니다. 역사에서는 심신이 조화로운 발달을 원한다고 했죠. 두 시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스파르타가 그 시대에 뭐 나쁜 나라다, 아테네가 좋은 나라다 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따로 담고 있는, 그렇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중요한 것이 올림픽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 잘 알고 있죠? 4년마다 하는 올림픽 경기. 그 올림픽 경기가 이 고대 시대 때 스파르타, 아테네 시대,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입니다. 올림픽에 대해서도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올림픽이 쭉 이어오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근대에 와서 생겨났죠. 똑같은 운동 경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올림픽이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무슨 글자를 적은 거지? 근대에 와서 올림픽이 부활을 하겠죠. 올림픽의 부활. 여기 와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넘어가서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생각해보면 체육의 암흑기였죠. 왜 체육의 암흑기였을까요? 문, 글자를 숭배하고, 신체활동, 무를 배척한다. 배척하는 게 아니고 천하게 여긴다. 등한시 여긴다. 라는 뜻이었죠. 중세시대 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금욕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스콜라라는
철학이 성행했고 스콜라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 대학입니다. 우리 여러 카톨릭 대학교 등의 종교 대학교입니다. 이 종교 대학교에서는 종교, 즉 기독교 수행이 최우선시 됐기 때문에 신체는 사악하다고 해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글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금욕주의가 성행하게 되었죠. 욕구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놀고 싶고 축구하고 싶고 이런 욕구를 금지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제 알겠죠? 기독교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욕구를 절제하는, 금지하는 시대입니다. 숙문천무 사상에서도 그래도 체육이 존재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자감. 국자감에서 어디입니까? 강예제에서 체육이 이루어졌죠. 강예제가 체육을 하는 교실이라고 했죠. 마찬가지 중세에도 기사체육이라는 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사 알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싸우는 그런 기사들에게는 체육이 필수겠죠. 그래서 기사에게는 체육이 우선시되었습니다. 7예라는 7가지 체육의 과목을 통해서 승마, 수렵, 수영, 장기, 작시, 그리고 검술, 궁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기사시대 때 7예로 그냥 7가지 체육의 과목으로 체육이 이루어졌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슷하죠? 체육을 하지 않는 이런 주의에서도 체육이 이루어졌던 그런 중세 고려시대였습니다. 근세 조선시대에 넘어오면 체육이 발달을 하죠. 특히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서 아주 발달을 합니다. 전인을 육성하자라는 뜻이었죠. 교육 입국 조서의 목적이. 근세에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체육이 한 중요한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하죠. 교육입국 조서와 르네상스 시대의 체육 교과가 자리 잡게 되는 이때부터 체육이라는 과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근대에 넘어와서 유럽 국가와 미국이 급격하게 체육을 발달시킵니다. 우리나라 체육은 지금 미국의 체육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을 보냐면 미국이 유럽의 체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체육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로 우리에게 전해줬는지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탐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어떤 체육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그건 어떤 체육을 했으며 미국은 어떤 체육을 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체조 중심의 체육을 합니다. 체조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강인해진다고 믿은 거죠. 영국은 자신들만의 국기를 발달시킵니다. 영국은 자신들만의 국기라는 크리켓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체육이 발달이 됩니다. 또한 영국 또한 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영국에서 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넘어가서 살죠. 잘 모르죠, 여러분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럽 여러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 가서 살면 어떻겠냐,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미국은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영국과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하던 이런 운동보다 미국은 자체적인 스포츠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식축구. 농구, 야구 등등.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왜 미국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해가 되죠. 영국은 축구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바르셀로나, 또 리버풀 등등의 지금도 여러가지 리그로 축구에 열광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는 너희와 달라, 영국 너희와 달라, 우리만의 축구를 할 거야. 미식축구. 아주 몇백억대 연봉을 버는 선수가 있을 만큼 미식축구가 인기가 많죠. 그리고 농구, 야구 또한 미국에서 발생해서 자리 잡게 된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미국이 농구, 미식축구, 야구에 미쳤는지, 유럽이 왜 이렇게 축구에 미쳤는지 여러분들 알게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유럽도 받아들이고 미국도 받아들이고 결국 미국 걸 많이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받아들이게 돼서 재미있는 스포츠들을 골라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교과서로 들어가게 되면 올림픽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올림픽에는 올림피즘이라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아마추어리즘, 또 국가주의, 조금 어려운 말이죠. 선생님이 들어가면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칠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힘든 사람은 잠깐 쉬고. 자, 그러면 아까 정리했던 거를 토대로 교과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의 체육,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나오죠. 두 나라는 비교해서 고대 서양 체육사를 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체육이 혹독한 훈련을 하는 체육이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스파르타에서는 허약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버려졌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파르타 시대에 태어났다면 버려졌을까? 안 버려졌을까? 안 버려졌겠죠. 체육인이니까 허약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서 버려지지 않고, 그럼 볼까요? 남자 아이들은 7세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볼게임, 공술, 수영, 달리기, 격투, 레슬링, 권투, 판크라치온이 이종 격투기입니다. 마술, 말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야외 행군, 군대죠. 군대를 7세부터 30세 23년 동안 한답니다. 이렇게 혹독한 신체 훈련을 받으면서 강력한 전사로 육성하는 게 목적인 체육 활동이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죠. 24년 동안 체육을 한다니까. 아테네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조금 비교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군인 양성도 했지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심과 심신의 조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시켜서 훌륭한 시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죠. 아테네에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다수결.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예,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스파르타에는 강한 전사의 육성을 위한 체육을 했다면 아테네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체육을 했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리고 올림픽을 보러 갈 건데, 보러 가기 전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달리기, 뛰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옛날에는 이 5가지 경기가 올림픽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범그리스 제전 경기 나오죠. 범그리스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 전체 제전 경기, 제사, 행사라는 말이죠. 자, 이게 올림픽입니다. 예전에 행해졌던 제사를 하기 전 또는 제사를 하면서 했던 행사가 올림픽이었다는 말입니다. 픽이었다는 얘기죠. 아까 봤던 종목은 중요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투창, 투원반, 달리기, 뛰기. 뛰기는 멀리 뛰기, 뛰어내리기, 뛰어오르기 이런 거 있습니다. 뛰기. 여기 적을까요? 레슬링. 이상하죠? 지금 다 행해지고 있는 거죠. 창 던지기 올림픽에 있죠. 지금 원반 던지기 올림픽에 있죠. 달리기 많죠. 100m, 200m, 계주. 뛰기도 있죠.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레슬링도 있는가요? 있죠. 맞죠. 예전에 이 몇천 년 전에 했던 올림픽이 지금 종목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또 뭐가 남아있는지 볼까요? 올림픽의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올림픽의 의미는 이 시대 때 그리스의 올림픽의 의미는 단결, 단합, 단결이었습니다. 자, 신기한 게 이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다가도 올림픽이 이루어지면 딱 멈추고 운동 경기, 그러니까 운동회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싸우더라도 위대한 그리스의 민족이다 라는 단결, 응집력과 소속감을 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지배하더라도 또는 아테네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로마가 통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단결과 응집력과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림픽이 행해졌던 거죠. 이 올림픽이 근대에 와서도 아까 얘기했던 투창, 두원반, 달리기, 뛰기, 레슬링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단결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결입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외국인들의 문화와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지 않으면 접할 수 없죠. 그리고 해외여행은 제한적이죠. 나라가. 아무리 많이 가봤자 우리가 평생 몇 나라나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고 그 문화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에 사는 지구인간이다. 단결. 응지. 지구에 사는 같은 민족이다. 피부 색깔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같은 민족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감.
지구에 있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올림픽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많은 제전 경기, 대표적인 제전 경기 4개가 있습니다. 올림피아제, 티피아제, 이스트미아제, 네미아제. 여기서 올림피아제의 이름을 따서 올림픽이라는 운동경기 종목, 운동경기에 명칭이 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이 4년마다 하는 이유는, 자, 여기 고대에 이루어졌던 4년 주기를 통해서 지금도 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읽고 갑시다. 올림피아 제전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제전 경기들은 그리스인들의 단결과 민족의식, 아까 얘기했죠. 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와 사치스러운 부패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올림픽보다는 유혈 경기라고 하죠. 피가 튀는 경기. 잘 알죠, 여러분들? 콜로세움. 키루쿠스 막시무스는 잘 안 봤죠. 콜로세움에서는 어떤 경기가 벌어집니까? 콜로세움에서는 반드시 상대편을 죽여야만 승자가 결정되는 유혈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검투사들이 희생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로마에 와서는 올림픽보다는 이러한 유혈 스포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을 가져다 놓고 짐승들과 사람과 경기를 해서 짐승을 죽이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 여러가지 유혈 스포츠, 조금 잔인한 스포츠들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 다음 중세로 넘어옵시다. 중세시대 때는 뭐라 했습니까? 체육의 암흑기라고 했죠. 육의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 중세시대 때 체육의 암흑기라고 했느냐? 금욕주의라는 사상이 너무 팽배해서, 아까 얘기했죠. 스콜라 체육. 스콜라의 교육 체계 속에 체육은 중요한 역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콜라는 지적인 측면, 생각하고 공부하는, 책 읽는, 따로 얘기해서 스콜라는 기독교 종교대학이라고 했죠. 기독교에 대한 수행과 지식,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 욕구는, 특히 신체적 활동의 욕구는 그러한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욕구를 금지시키는 주의 때문에 체육의 암흑기가 오죠. 하지만 고려시대 국자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기사체육에서 실예,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승마, 수영, 궁술, 검술, 수렵, 체스, 작시. 작시는 시를 짓는 겁니다. 시 짓는 겁니다.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두 개 빼고는 다 신체 활동이죠. 맞죠? 기사에는 칠예라는 과목을 통해서 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시대와 비슷하죠. 고려시대에는 기사, 그러니까 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자감에서, 기억나죠? 강예제라는 체육교실에서 체육이 이루어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리고 근세로 넘어옵시다. 근세는 르네상스, 문예부흥기라고 하죠. 문예부흥기입니다. 쉽게 문예부흥기 들어는 봤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들어는 봤지만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부흥한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문화와 예술 속에도 체육이
체육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를 힘입어서 체육이 교과목으로 인정받게 되고 체육이 학교 교육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체육의 목적은 군사적 목적과 심신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시대가 있지만 종교개혁기에도 체육이 큰 발달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붙어봅시다. 실학주의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학이라는 시대가 있죠.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실학이라는데 왜 여기서 보고 가려고 하냐면 로크가 예전에 철학가인 주베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여러분들 로크는 잘 알고 있죠.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면 로크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선생님과 보고 갑시다. 계몽주의는 계몽한다는 말이 깨우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체육에서 유명한 사람이 루소도 많이 들어봤죠. 루소와 구츠무츠라는 사람이 체육, 신체 활동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체육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와 구츠무츠는 이 두 사람은 체육이 교육으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체육이 이 교육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근대가 나오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스포츠를 본다고 했죠. 유럽은 저기 나오는 독일이나 덴마크나 스웨덴 이 각각의 나라도 많은 의미를 지니는 체육 활동을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체조입니다. 체조가 어떻게 발달됐냐면 이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주의라는 이 시대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체조 여러분들이 생각한 체조는 뭘까요? 매트 위에서 구르고 나르고 봉체조, 공체조, 소년제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이 시대 때 체조는 군사체조로 북한에서 열 맞춰서 가고 총을 돌리고 제식훈련을 하고 그런 거 봤죠. 그런 체조, 군사적 의미의 체조입니다. 이거를 군사적 의미로서 체조를 아주 발달시켜서 나라의 힘을, 나라의 국가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은 아주 강한 나라였죠. 이 영국은 이 시대 때 너무 강한 나라라서 얘들처럼 국가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얘들보다는 시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도 체조가 국가주의로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우리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체육사적 의미는 영국의 스포츠가 어떻게 발달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입니다. 영국의 스포츠는 대표적으로 럭비,
럭비와 크리켓이 있습니다. 크리켓은 너무 역사적, 체육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자세히 보지 않고 럭비를 보면 럭비에서 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커라는 축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축구. 그리고 미국에는 독자적인 스포츠를 발달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이 축구가 아닌 미식 축구. 크리켓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구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야구가 발달됩니다. 그리고 농구, 배구 등등을 만들어서,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스포츠로서 일제에 저항하게 할 수 있게 해줬던 단체 황성기독교 청년회 또는 황성기독 청년회 YMCA, 미국도 마찬가지 YMCA를 통해서 전국으로 이 스포츠들을 배급하고 퍼뜨리고 발전시키는 거죠. 자, 중요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었는데 보면서 넘어갑시다. 독일과 스웨덴과 뒤에 나오는 덴마크는 체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체조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나올 덴마크 또한 육군 체조가 있을 정도로, 맞죠? 육군 체조학교 이런 건 안 들어갔죠. 선생님 얘기하던 아까 군사 목적의 체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영국은 하지만 상류층이 다니는 학교 퍼블릭 스쿨을 중심으로 체육 활동이 특히 럭비가 성행하게 됩니다. 스포츠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축구와 아까 얘기했던 크리켓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클럽이 생겨나게 되고, 이 스포츠 클럽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국은 체육이 급속하게 발달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독일 등의,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 체조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발전되고, 또한 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생물학이나 체육, 생리학적 이런 과학을 접목시켜서 아주 급속하게 발달시킵니다. 그 발달시킨 체육 스포츠를 미국 전역에 퍼뜨리기 위해서 YMCA라는 단체를 귤릭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건 체육이다 라는 존 워렌이 체육이라는 용어를 써서 전역에 퍼뜨려서 미국은 체육의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의 이론들이나 철학들, 사상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체육을 필수 교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신체 교육, 아까 스파르타에서 했던 신체를 강하게 육성하는 교육에서 신체를 통해서 교육, 전인을 만드는, 전인 교육을 하는, 전인을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미식축구 장면도 나오죠. 많은 경기 중에 이 미식축구 장면을 넣어 놓은 이유는 독자적으로 발달하게 된 그런 스포츠니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올림픽의 부활을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성행을 했다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됐다가 다시 올림픽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창한 사람이 쿠베르탱이었습니다. 이 쿠베르탱은 올림픽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제창을 해서 쿠베르탱의 뜻을 이어서 올림픽이 부활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재밌게 성행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의 사상만 조금 봅시다. 올림픽의 사상, 쿠베르탱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올림픽을 합시다 라고 했죠. 올림피즘과 아마추어리즘과 국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올림피즘이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올림피즘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균형적인 인간으로 발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전인이란 말이죠. 전인. 균형적인. 운동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매너도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위대하다. 아까 얘기했죠. 지구촌에 사는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다 위대한 인간이다.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단결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올림피즘은 아주 포괄적인 얘기로 전인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얘기하고 사회 평화, 유지 평화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추어리즘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아마추어의 뜻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마추어리즘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프로페셔널리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경기의 승리나 메달 또는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경기 과정에, 경기 자체를 즐겁게 즐기는 그런 사상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마추어리즘은 점차 올림픽의 이상만으로 남게 되었고, 국가를 관리하는 아마추어 선수는 사실상 프로와 다름없었죠. 우리나라도 프로 선수들이 있죠. 올림픽도 프로 선수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수영 선수 보이파일에는 인명구조원과 수영 지도자 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프로들이 참가하게 되어서 아주 수준 높은 경기만 이루어지고 있죠. 처음 올림픽은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체육대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이만큼 많이 땄다, 저렇게 많이 땄다 하는 국가주의, 국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아마추어리즘이 퇴색되고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성행하게 된 겁니다. 올림픽이 점점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출발했지만 세계 열강들은 가장 비정치적인 올림픽을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전 세계인들이 단합하고 응징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메달 따는 거에 급급해서 메달 집계를 내고,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1등 하면 국기를 내려주죠. 그리고 국가도 연주해주고, 국가에 지원받은 선수 등등 올림픽에 강한 국가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도 퇴색하게 되었고, 안타깝지만 쿠베르탱이 제창했던 올림피즘도 조금 퇴색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가 또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메달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선수단이 얼마나 잘하고 경기의 질이 어떤지, 그러니까 경기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그걸로 우리가 경기를 보는 거죠. 맞죠? 그렇게 올림픽을 의미를 가지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다가올 올림픽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체육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업 많이 길었는데 조금씩 끊어서 듣고 다 듣고 나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는다고 힘들죠?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들과 등교 계약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덜 지겹고 더 재밌는 수업이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